옵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함께 배우며 우리의 생각이 쑥쑥 자라나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 타임제로 2시간을 이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 여러분들 모두 활동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오늘 새로 배우는 개념 제곱근에 대해서 서로 또 탐구해보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이번 시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함께 우리 배워보는 배움 쑥쑥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벌써 3학년이 돼서 이제 첫 번째 단원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특별한 정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좋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된다?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지 처음 있는 그림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 지금 바로 풀 수 있겠나요? 네, 바로 여러분들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대답해 볼게요. 은영이가 얘기해 주고 있네요. 우리 은영이 대답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은영이가 선생님 x제곱의 값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처럼 x의 제곱이 25임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냥 x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25는 5, 25, 5의 제곱이니까 x는 5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근데 은영이 한번 지금 같이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중에 자연수를 구해서 지금 은영이의 답은 정답이에요. 잘했죠? 근데 우리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중에 자연수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다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즉 없다면 우리는 5 이외에도 한 가지 숫자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음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준 걸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5의 제곱도 25이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준 것처럼 음수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25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이 둘 말고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 둘 뿐이에요. 실제로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와 마이너스 5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준 것처럼 어떤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뭐 배운다고 했죠? 좋아요. 제곱근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0이 아닌 수를 제곱했을 때는 항상 그렇죠.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어떤 수 우리가 여기에서 x로 문자를 정했던 것처럼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x 제곱은 a가 될 때 이를 만족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수학 노트에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있는 조건을 기억해야 하겠어요. 양수 A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될 때 이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 25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25의 제곱근은 선생님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니까 5와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라고 잘 대답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0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0의 제곱근은 그렇죠. 0의 제곱근은 0뿐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기 때문에 이 0의 제곱근은 0뿐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하는 탐구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봤던 직각삼각형 아래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는 시간 선생님이 2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탐구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약속한 2분이 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친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더 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앞에서 형주가 선생님 이거 시간 아무리 주셔도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형주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 형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형주가 지금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삼각형 DEF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사용해 주게 된다면 x제곱은 13인 것까지는 구했어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형주가 자연수 제곱해서 13이 되는 자연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3의 제곱을 하면 9가 나오고 4의 제곱을 하면 16이 나와서 선생님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형주가 얘기해 줬어요. 맞아 다들 맞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선생님이 약간의 힌트만 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이제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아니지만 이 x를 제곱해서 13이 되는 x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제곱이 13이 되는 x를 표현할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 함께 또 이어서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양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했죠. 자,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근은 우리가 아까 관찰했던 것처럼 그렇죠. 두 개가 존재해요. 항상 일반적으로 양수 A에 대해서는 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한 개는 양수, 또 나머지 한 개는 음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고 절대값이 같은 두 제곱근이 존재해요. 자, 이때 이것에 대해서 이 중 양수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수학을 해서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 하고 이를 부호로 우리는 루트 A.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잘 보면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이 모자처럼 생긴 모양을 기호를 써서 여기에서 이런 기호는 근호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양수인 것, 양의 제곱근을 다음처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을 다음처럼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 양의 제곱근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면요. 양의 제곱근, 이 중에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들었던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루트 A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뭘? 제곱근 A다 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양의 제곱근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양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을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루트 A를 우리가 정함으로 인해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제곱근 A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배운 루트 A 또는 제곱근 A를 뜻하는데 A의 제곱근이라 한다면 네, 여기 민영이 선생님 A의 제곱근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민영이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A의 제곱근은 어떤 것이었죠?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몇 개일까요? 2개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우리가 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표현해 줄게요. A의 제곱근은 루트 A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의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을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처럼 내용을 학습했으니까 형주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x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했죠. 근데 자연수 x가 아니라 제곱해서 13이 되는 x를 우리는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 선생님이 추가로 3분 주도록 할 테니까 이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 네, 이제 다들 자신 있는 표정인 것 같은데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뒤에서 지연이가 얘기해줘서 지연이가 이 풀이를 한번 이어서 얘기해줘 볼까요? 선생님, 제가 이 x제곱은 13이라고 했는데 이 x라는 것은 선생님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양수니까 즉 우리가 13의 제곱근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13의 제곱근은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저는 이 둘 중에 루트 13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x는 루트 1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지연이 지금 x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해 줬는데 왜 그런지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x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하기를 d2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지연이가 잘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양수든 간에 제곱해서 이 양수가 되는 수를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항상 A가 양수일 때에 한해서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함께 쑥쑥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활동지 뒷장의 마지막 문제 보면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둠별로 함께 서로 설명해 보면서 서로 설명할 때는 의견을 항상 경청한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모둠끼리 잘 해결해 보고 발표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앞에 1모둠은 아까 처음에는 잘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힌 것 같아서 선생님이 도움을 주려고 왔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 지금 제곱근의 성질을 방금 배워서 이 근호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 줬는데 루트 5를 제곱하면 어떤 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루트 5는 5의 양의 제곱근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곱하면 그렇죠. 5가 되니까 루트 5의 제곱은 5다 라고 해서 문제를 이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합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약속한 10분이 지났는데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나요? 뒤에 3모둠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라고 해줘서 우리 마무리할 시간 1분 정도 더 기다리고 발표 듣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를 1번 문제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희 모둠이 해볼게요 라고 자신있게 여기 앞에 1모둠이 아까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잘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우리 1모둠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루트 5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3이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여기 옆에서 3모둠이 1모둠한테 지금 앞에는 잘 했는데 뒤에 이 말을 한글로 한번 읽어봐서 다시 생각해봐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우리 1모둠이 한번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준 부분 2모둠이 우리 3모둠이 얘기해 준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뭐였죠? 좋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1모둠이 다시 한번 얘기 잘 해줬죠. 자, 1모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1모둠이 라고 얘기해 주는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우리가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은 4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지금 3모둠이 얘기해 주었어요. 1모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모둠이 잘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4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선생님 저희가 잘못 푼 것 같아요. 그러면 1모둠이 다시 마무리 지어볼까요? 좋아요. 선생님 아까 방금 잘못 풀었고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면 5에서 4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2를 더해서 답이 7이 나와요 라고 해줬어요. 다른 모둠도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왔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2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발표해 볼 모둠이 있을까요? 네, 뒤에 6모둠이 한번 발표해 주도록 할게요. 6모둠이 선생님 저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저희는 먼저 안에 있는 수를 제곱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이나 a제곱이나 똑같으니까 다음처럼 표현해서 답이 마이너스 4a가 나왔어요 라고 해주었네요. 자, 6모둠 한 가지 a에 대한 부호를 까먹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6모둠이 선생님 a가 음수라는 조건을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a제곱이라는 것은 a의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선생님 답을 잘못 구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답이
답이 4A가 돼요 라고 잘 마무리해 주었습니다.